옛날 인천의 작은 마을 미로리에는 특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로리 검은 고양이의 전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검은 고양이가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었고, 이로 인해 마을은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마을에 재앙이 닥치려 하면 미리 경고를 주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로리의 비밀을 알고자 했고, 검은 고양이를 자신의 마법 실험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마법사는 밤마다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찾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날 때마다 마법사의 주변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법사는 점점 미쳐갔고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법사가 떠난 후 검은 고양이는 다시 평화롭게 마을을 수호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특별히 어떤 집에 살지 않았지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신비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고양이가 그들을 바라보며 꾸짖듯이 야웅거렸고, 아이들은 그 즉시 반성했습니다. 고양이가 마을을 떠돌아다녀 자주 마주쳤던 주민 중에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의 집 주변을 자주 배회하며 마치 그녀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검은 고양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가 자신의 젊은 시절 잃어버린 아들의 환생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도시와의 물결을 타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로리 주민들은 여전히 이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고, 매년 고양이를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런 전통 덕분에 미로리는 현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검은 고양이는 마을의 심볼이 되어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으며, 관광객들은 전설을 찾아와 미로리 고양이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검은 고양이의 전설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신앙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전설 이상의 존재가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의 수호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바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수는 아버지의 배를 물려받아 더욱 헌신적으로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며 그의 가족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갈수록 줄어드는 어획량의 영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고 그는 바다에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바다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을의 한 송별제를 받으며 길게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수호신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끌리듯 바다로 나갔고, 그 조용하고 고요한 밤중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빛 아래에서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바다에서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은 물거품으로 이루어진 형상이며 온화한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영수는 무릎을 꿇고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영수야, 두려워 말라. 수호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다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이곳 어디엔가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바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더 용감하고 현명하게 이 바다를 사랑해줘야 한다. 바다는 늘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수호신을 보았습니다. 수호신은 눈이 이글거리는 듯 강렬한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포근하고 안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에 영수는 용기를 되찾고 그동안에 잊고 있던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바다에서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바다에서의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더 깊고 먼 곳으로 배를 몰고 나가 바다 생태계를 관찰하고 새로운 방법들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어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그에게서 가족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에게 아버지의 가르침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바다의 수호신에 대한 믿음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고귀한 교훈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군의 강가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한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청록노인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그가 항상 청록색 옷을 입고 강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 청록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언제나 지켜주며 가뭄이 들었을 때는 하늘에 기도를 올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가 국년일 때는 미풍에 물결치는 벼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하지만 청록 노인의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몇백 년 전 마을 사람들이 악령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던 때였다. 그 악령은 한밤중에 나타나 아이들의 혼을 빼앗고 사람들의 들판에 불을 질러 기근을 일으켰다. 마을 원로들은 사흘 밤낮을 고심하여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지만 어떠한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가에 청록색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한 젊은 농부가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빛을 따라가보니 그곳에 청록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농부에게 미소를 짓고 다가왔다. 너희 마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 노인은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 나는 너희를 도우러 왔다. 농부는 청록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고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저 희망 없는 소문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록 노인의 존재는 곧 사람들에게 진실로 드러났다. 다음 날 밤 악령이 다시 나타났을 때 청록 노인은 강가에서 나와 악령과 맞섰다. 그는 악령을 향해 서서히 손을 뻗고 오래된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닥을 울리듯 진중했고 곧 하늘에서 범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점차 거세졌고 마침내 악령은 투명하게 녹아들면서 강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며 놀라워하고 청록 노인은 조용히 그들을 향해 웃었다. 악령이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크게 환영했고 그의 명성을 노래로 만들어 길이길이 전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그 이후로 청록 노인은 강가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돌보곤 했다. 그는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까지도 지난해 강가를 거닐면 그 구석구석에서 청록 노인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를 기억하는 자들은 강가에서 불어오는 청록색 바람을 통해 그의 축복을 느낀다고 한다. 지난해 청록 노인은 그렇게 마을의 보호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옛날 문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곧잘 넘나드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는 바로 산을 지키는 호랑이 신령이었다. 문경의 깊은 산속에는 수많은 동물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호랑이는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호랑이가 아니라 하얀 털이 섞인 특별한 호랑이, 즉 백호라 불렀다. 문경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백호가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백호신을 잘 모시면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백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기운을 느끼고 이끌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무탈함에 감사하는 자리였다. 거기에는 각 가정에서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며 흥겹게 잔치를 벌였다. 축제의 한가운데에는 백호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올리고 백호신이 그 기운을 받아 마을에 복을 내려주길 기원했다. 하지만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갑작스레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강한 노인이 한 명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철수 할아버지로 그는 이미 마을의 지혜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길 이 바람은 백호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려는 것일세.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라고 했다. 그날 밤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은 위태롭다. 마을을 흐르는 강이 더럽혀지고 있다. 강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그것의 정화를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나서야만 한다. 긴 설명보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꾼 사실에 놀라워하며 철수 할아버지의 인도로 강가에 모이기로 했다. 그들은 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강 주변을 청소하고 오염된 곳을 찾아가 차례로 정화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강은 점차 맑은 빛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강이 다시 빛을 되찾은 후 어느 날 밤 백호가 마을 사람들의 꿈에 다시 나타났다. 너희들의 노고를 치하하노라. 지속적으로 자연을 보살피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가길 바란다. 라는 말과 함께 백호신은 마을을 한 바퀴 휘도는 듯 사라졌다. 그 후로 문경의 마을 사람들은 백호신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승은 오늘날의 문경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지혜를 준다.